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시간에는 그 청소년에 대한 그 시각,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까요? 청소년들을 어떠한 그 각도에서 볼 건가?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?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청소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부터 다뤄야 될 텐데, 청소년을 알지도 못하고 청소년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. 청소년이 누군가, 그러니까 누가 청소년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미성년자, 성년자가 아닌 그 미성년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왔는가, 분화되어 왔는가,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,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발달 단계로서, 세계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겠죠. 그 청소년들 그 특성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청소년기의 그 특성, 이것이 왜 나타나는가, 이걸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,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. 아마 이 그 발현 이론, 이것이 이론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 그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, 아마 이것은 알고 나면은 매우 쉬운 거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, 어떻게 보는 사람들, 청소년에 대해서 그 보는 입장들이 어떻게 다른가,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,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. 먼저 그 청소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문제인데, 미성년자들이 분화되는 그 역사적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. 미성년자, 성년자가 아닌 사람이죠. 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이 연령이 찼다, 됐다. 이 연령이 일정한 연령이 된 사람들을 성년이라고 하고,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성년자, 이렇게 부르겠죠. 미성년자들, 이 사람들을 과거에 그 특정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은,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로 미성년자로 부르다가 어린이, 유아가 있고, 아동이 있고, 또 뭐 청소년이 있고,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분화가 돼 옵니다. 청소년이라고 하는 세대 집단, 여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,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세대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,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, 그 사회가, 문화가 어떻게 왔는지, 그런 점들을 눈여겨봐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세대 집단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는지,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특정한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집단인지,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봐줘야 될 겁니다.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독특한 세대가 먼 그 과거부터 존재해 왔었는지,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특정한 그 사회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나타나게 됐는지,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봐둬야 될 것입니다. 미성년자의 분화로서 이제 그 성년기 이전에 과거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고대 그 그리스 시대에 보면은 플라톤의 그 이야기,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,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, 플라톤은 이렇게 아동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청년기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청년기,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유아기, 아동기, 뭐 청년기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아동기, 청년기, 뭐 이런 것은 미성년자가 존재했지만,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.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면 청소년이 없었던 거냐, 있었는데 아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냐,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여튼 그 플라톤은 이렇게 아동기에는
이런 그 품성,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이런 음악과 체육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. 청년기에는 이성이 발달하는 시기니까 수학이나 과학을 교육시켜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결정 능력, 자기 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문제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.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,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,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. 이 청년기가 바로 이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거죠.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 발달하는 시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발달이 끝나면은 성년이 된다, 성인이 된다, 이렇게 봤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오면은 그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성년기 이전 그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이 중세에는 축소된 성인이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그 규모가 작다,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자제력,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 성인의 모습을 띈 존재다, 이렇게 미성년자를 본 거예요. 이 자제력,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? 훈육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능력을 쌓아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중세에, 서양 중세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성인으로 대우한 것 같지만 독특한 미성년자들을 그들의 그 발달 단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,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근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. 루소를 많이 이제 드는데, 루소의 그 교육에 관한 책 에밀에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, 이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새로이 인식해야 된다. 그들은 그들만의 가치가 있는 존재고 성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. 그 시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이 따로 있는 거다. 고유한 존재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고유한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된다. 예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미성년 시기를 갖다가 2세에서 12세, 15세, 뭐 25세까지 나누는 거예요. 이런 그 12세에서부터 15세 사이에는 체력, 지력이 발달하는 시기란 말이죠. 완성이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. 그러나 이게 신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기 몫을 할 수는 있다, 이런 얘기죠. 자급자족 능력을 가지고는 있다는 거죠. 자기 몫,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부족하지만 이런 그 자급자족 능력은 갖췄다.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제 15세부터 25세 이런 영혼이 갖춰지는 시기, 영혼, 그 양심,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신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제2 탄생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. 이 시기가, 이런 시기들이 전부 다 발달하는 시기라는 거죠. 그 시기마다 독특한 발달 과업이 있는 거다. 이 성인하고는 다르다. 그 시기를 존중해서 그런 그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. 성인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러한 그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근대 이후에 보면은 이 미성년자들 이런 그 입장이 나옵니다.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, 이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생애 발달 단계로서 독립을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 이후부터 이 청소년은 하나의 발달 단계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예, 어떠한 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, 이 질풍노도라고 하는 특징을 지닌 시기가 있다. 인간의 그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1904년, 1905년에 하고 있단 말이죠. 책을 내서. 그리고 단순히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춘기 이후부터 뭐 20세 전후 뭐 여기까지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그 단계와는 달리 이 질풍노도라고 하는
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시기를 그 애돌레센트, 이렇게 애돌레센트라고 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청소년기, 예? 청소년기를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. 이 애돌레센트라고 하는 말은 이런 그 라틴어 여기에서 이제 기원을 한 말이죠. 애돌레시어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.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그 생애 발달 단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 홀이라고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. 왜 이렇게 미국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? 이것은 미국의 그때 당시에 사회적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. 미국은 이전에 그러니까 1800년대 이때 그 산업화를 이루고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도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, 산업화에 따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인 이런 그 청소년들, 미성년자들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그 특징이 과거 고대에서부터 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구분할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때 그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 세계는 이 특정한 연령, 특히 10대 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거죠. 동양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? 동양에서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전부 다 소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. 소년.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연령이 적다는 거예요. 나이가 적은 사람. 나이가 적은 사람들, 나이가 많은 성년, 나이가 찬 성년들에 비해서 나이가 부족한 아직 덜 찬 사람이다. 이렇게만 봤어요. 그래 우리나라 여기 1908년에 이게 최남선의 잡지 소년이라고 하는 최남선이 그 편집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단 말이죠. 여기서도 소년이라고 썼어요. 뭐 미성년자라고 쓰지도 않고 또는 뭐 아동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1910년 이후에 보면은 어린이를 중시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나타나서 미성년자, 소년 중에서 이제 어린이, 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이야기가 돼요. 여러분들 잘 알듯이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예찬 같은 거 있단 말이죠. 이 어린이를 중시하게 되니까 이 소년에서 아동이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. 미성년자, 소년에서 아동이 분리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뭘까?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다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1960년대 이후에 아동이 있고 청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중간 단계로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. 청년은 대단히 그 사회적인 새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인식이 됐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면서 아동은 또 아닌 이런 사람들, 이 청소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청년과 소년, 여기서 이제 그 말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